자,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논리학,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 이렇게 써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이 논리학이라는 건 있죠. 문장들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훈련이에요. 각각의 문장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을까를 보는 거고요. 그 관계를 통해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에 올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논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독해력이라는 것은 이 논리학에서 말하는 원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눈. 아, 이런 논리 관계를 두 문장에 써 있으니 다음 문장은 반드시 이 얘기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논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첫 번째로 써 있는 친구를 보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주어진 정보로부터 다른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 추론이라고 돼 있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뭐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추론이라는 것이 전 독해력이라고 봐요. 얘가 이렇게 말하니까 결론은 이거겠네. 이것이 결국 독해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주어진 정보들을 전제라고 하고요. 그 정보를 통해 다른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글이라는 건요, 여러 전제들을 깔아두고요. 그 전제의 결론을 보통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요, 그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전제에 불과해요. 그 말인 즉슨 이어지는 모든 말은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다 쓴 말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모든 말은 같은 말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이라는 걸 연습할 때, 뭐 영어를 연습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다음 문장에는 이런 얘기가 써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로 결론 부분에 써 있는 얘기를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 얘기가 역시 그대로 써 있네요. 라는 것들을 느껴가는 거, 요 추론해내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독해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전제, 그걸 통해 이끌어내는 것을 결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됐죠? 한 개의 추론의 전제는 한 개예요.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이 하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볍게 지금부터는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기초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코로나에 걸리면 학원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런 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화살표로 표시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학원에 못 나온다예요. 그리고 A는 코로나에 걸렸다. A가 코로나에 걸렸다. 이 두 문장을 주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국어를 읽을 때도 잘 안 되고요. 영어를 읽을 때는 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영어 수업할 때도 이런 말 하죠. 문장 간의 관계라고. 근데 영어를 읽을 때는 아예 이 두 문장을 다른 두 문장으로 보게 됩니다. 얘랑 얘를 엮어야 얘가 나오는 건데 엮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말을 이해하고 싶고 내가 이 말을 이해하고 싶다가 먼저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 연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으니 앞문장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학원에 못 나온다. A는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여기다가 두 문장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네요. A는 코로나에 걸렸고 코로나에 걸리면 학원에 나올 수 없는 거고 결국 이 얘기는 A가 학원에 나올 수 없다가 되는 거네.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거. 요 두 문장을 전제 써 있지 않은 이 말을 추론해내는 것을 결론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글 읽기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 거냐? 요 두 문장을 보니 결론은 이거겠네. 라는 거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독해력이라는 걸 설명할 때 국어든 영어든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독해를 잘한다는 건 있죠. 안 보고 아는 거예요. 보고 알면 늦었어요. 내가 뭔가를 읽고 판단하겠다는 생각부터 늦었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 진짜 읽혔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안 읽어도 어차피 그 얘기다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원리에 따라 우리가 추론하는 연습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표시를 좀 해두세요. 이거는 문제 풀 때 써먹을 친구여서 어디다가 별표를 좀 해두시냐면 별표 2개를 여기다가 좀 해두세요. 의무문, 청유문, 명령문 같은 것들은 참거짓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나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어떤 정보를 걸러내고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어디에서 논리관계를 잡을 거고 여기에는 아무런 정보도 들어가 있지 않고 라는 것들을 볼 때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 의무문이나 명령문 같은 표현은요. 참거짓 판단이 안 돼요. 하라고 하는 거지 했냐 안 했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서문이라는 것은 참거짓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거짓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평서문을 가지고 우리는 전제와 결론을 내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종합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겨야 되는 그런 그 핵심에 대해서 하나 가볍게 정리를 해둘게요. 결국 우리는 전제를 통해 결론을 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논리학 그리고 언어 논리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떤 논증을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 전제들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논리학, 언어 논리는요. 얘가 잘못됐음을 보여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제를 통해 결론을 내는 이 친구를 반박하는 법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있어요. 적어두세요, 얘는. 그냥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전제를 통해 결론을 냅니다. 근데 그 전제를 통해 낸 결론을 반박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전제 조건이 전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면 돼요. 전제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거, 이 결론을 낸 전제가 무엇이냐예요. 나중에 논리 유형을 풀 때 제가 이걸 더 강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화, 약화라는 개념을 배우실 거거든요. 별거 아닌 얘기거든요. 강화라는 말은 필자의 논증을 더 뒷받침해 주는 거고 약화라는 것은 필자의 논증을 반박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개념인데 이 강화, 약화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전제와 결론을 나누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논증을 반박한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을 반박하는 것임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결론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면 돼요. 두 번째, 결론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즉, 이 결론이 잘못된 것을 증명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과관계가 없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적어두신 상태로 실제로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도 기억하셔야 될 게 어떤 전략을 세워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지예요. 실제로도. 그리고 그 방향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왜 이걸 리트라는 시험에서도 배우냐면요. 이게 법정 다툼을 할 때도 이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잘해야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 A를 했잖아. 보통 A를 하는 사람들은 B를 하거든. 근데 너 A 했지? 그럼 네가 B 했겠지. 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기술을 하고 범죄 사실을 이런 식으로 갑니다. A를 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다. 얘는 A를 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한 거다. 네가 범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논증에 반박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나 A 안 했다라고 말하면 돼요. 나 A 한 적 없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전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A를 했다고 말하는데 나 A 한 적 없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됐죠? 뭐 이런 거죠. 무단 침입을 한 사람이 무단 침입을 한 사람이 돈을 훔쳤다. A가 무단 침입을 했다. 결론이 뭐죠? A가 돈을 훔친 거다예요. 자, 그러면 이 A 입장에서 이 말을 반박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하면 되죠? 나 무단 침입한 적 없다. 너 어떻게 나한테 무단 침입했다 그러냐? 나 그런 적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전제를 반박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돈 훔친 거는 아니다예요. 즉, 돈 훔친 것은 아니다. 무단 침입을 한 이유가 꼭 돈을 훔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무단 침입을 했던 거는 다른 거를 위해서지 돈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치는 것과 내가 무단 침입한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보통 범죄 사실을 이런 식으로 반박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예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걸 이제 알리바이라고 해요. 나 이거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아예 전제부터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겠을 때예요. 했다는 것은 분명할 때, 이걸 했다는 것은 분명할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이것의 결과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단 침입의 결과가 꼭 돈일 필요는 없다. 다른 걸 수도 있지 않냐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게 되냐? 이 논리관계가 맞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돼요. 법에서는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때는요. 무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 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트 같은 시험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떤 전제와 결론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반박하는 방법은 전제를 거짓임을 증명을 보여주면 되고 그 전제를 통한 결론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면 돼요. 나는 그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거 외우는 영역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사고해보면 당연한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봐두세요. 전제에서 결론으로 가는 경우, 뭐 결론에서 전제로 가는 경우, 뭐 이건 그냥 읽어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